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눈이 눈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무슨 이유로 지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인가. 지도는 참다운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다운 지도가 없으면 인간은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서로 소외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되거라. 이것도 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인가 싶구나. 나리, 감사하옵니다요. 지성을 다하여 나리의 학문을 보필하겠사옵니다요. 셋내에게도 합당한 일을 시켜주옵소서. 그래, 너는 훌륭한 지도학자가 될 것이다. 나리 감사하옵니다. 정우와 을련이는 감격하여 더 자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힘껏 끌어안았다. 물기로 범벅이 된 을련의 얼굴은 왠지 뜨겁게 달아 있었다. 그들은 얼굴만을 마주대고 비벼댈 뿐 달리 무슨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이제 사제지간이 된 것이다. 그것은 정말 조인적인 일이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조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과연 그런 점에서 정우는 조인이었다. 정우가 워낙 조인적인 자세를 취하니 을련인들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게 그들은 그날 밤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룻밤을 잘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짱구가 문안 인사를 하러 왔다. 그는 부상이 나지를 않아서 온몸을 제대로 잘 가누지도 못했다. 나리, 잘 주무셨습니까요? 오냐, 너희네는 잘 잤느냐? 몸이 성치 않아 통증이 심할 텐데 어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느냐?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만 워낙 고단해서 세상 모르고 잘 잤습니다요. 오늘 아침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약초를 캐러 가겠다. 백두산은 약초의 명산지이다. 너는 그 점에서 안심을 해도 된다. 백두산의 약초는 약효가 너무나 영험하단다. 호환에 잘 듣는 약재를 따로 지어야 한다. 그럼 호환에 쓰는 약재는 칼이나 짱에 찔린 상처에 쓰는 약재하고는 다르옵니까요? 물론이다. 호랑이의, 특히 백두산 호랑이의 발톱에서 나오는 독은 아주 지독하다. 저즙과 생가의 즙을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부인의 월경피를 받아서 말려 가루를 만들어 이것들과 함께 발라야 한다. 그래야만 제독이 되느니라. 그래, 내 부인은 지금 어떠하냐? 날이 아직은 월경 때가 아니옵니다요. 이를 어쩌지요? 꼭 부인 것이 아니라도 된다면 셋내가 저쯤에서 밥을 짓고 있던 을련이가 말했다. 내가 기특한지고. 형수님 너무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요. 그리고 날이 고단하실 텐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벌써 지필목을 잡으셨습니까요? 내가 언젠가 내 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학문하는 사람은 잠시도 학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느니라. 정우 일행은 보다회산 산복에서 그렇게 사흘을 쉬었다. 정우는 그 사이 약초 캐는 일에 전념했다. 일행들 중에는 끊임없이 부상자가 발행하는 것이었다. 이 기회에 그것에 대비해서 약초를 풍부히 준비해 두고 싶었다. 짱구네에는 주로 동굴을 지키고 정우와 을련이는 약초를 캐러 다녔다. 그것도 을련에게는 큰 공부가 되었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약초들은 한결같이 쓰임새가 다 달랐다. 날이 약초를 정확히 구별해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요. 그럼 그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산간에 들어와서 야수들에게 습격을 받았을 때도
그 야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써야 하는 약초는 판이하게 다른 법이다. 가장 적절한 약초를 골라서 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나리 대략이나마 설명해 주옵소서. 다음에 나리께서 못 나오실 경우가 생기면 쇠네 혼자서 그런 약초들을 캐어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하려무나 그러나 약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오늘은 외상으로 인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금속류의 칼이나 창 등의 무기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더군다나 창자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우선 상처를 잘 씻은 후 보리죽즙을 먹이고 개관혈을 바르기를 적어도 한 100여일을 해야 하느니라. 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혈제로는 백목향, 노송피, 백지, 혈갈 가루를 바르면 즉시 효험이 있다. 또 횡단이나 활석, 바나가루를 발라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정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처방을 계속하여 을련에게 말해주었다. 무기에 다친 상처가 너무 아프고 깊은 부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그 뜨거운 피를 전부 먹이되 혈갈가루와 갓난아기 고줌을 같이 먹이면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싸움 끝에 심한 타박상으로 얼굴, 머리, 몸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강활, 방풍, 청궁, 백지, 창출, 황금, 생지황, 세신, 감초를 각 한 돈씩 그리고 행인을 각 8푼씩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먹으면 효험이 있다.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자석 2냥, 당귀 1냥, 천궁, 굴세보 각 7돈, 천의 4돈, 고문전 3개, 유향 2돈, 목향, 황송향지 6냥, 향유 2냥 이상을 가루로 만들어 12번 3돈 중씩 더운 물에 타서 마시면 죽효를 볼 수 있다. 이상은 대략 위급한 경우의 약재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가 백두산을 등정할 경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부상을 위해서는 첫째, 호환을 당했을 때를 제일 먼저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내가 설명해 주겠다. 다음에는 곰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백두산에는 호랑이 못지않게 곰들이 많으니라. 청포를 태운 가루를 뿌리고 갈근죽, 생표, 생철가루 등을 붙이고 더운 물과 함께 마셔야 한다. 하루에 2번, 적어도 한 사나흘은 복용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당나귀나 노새에게 물렸거나 차여서 깊은 중상을 당했을 때에는 익무초를 이겨 붙이고 말을 때리던 말채찍을 태운 가루를 붙인다. 밤을 태운 가루와 쥐똥 30개와 말채찍을 태운 가루와 돼지기름, 사람의 똥, 말똥, 개간 열혈과 노새똥을 오줌에 말아 가루를 만들어 각각 한 양씩 환부에 자주 번갈아 붙이면 큰 효험을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각각의 부상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해 주었다. 독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뱀에게 물려 독상이 아주 심할 때에는 오령지 5돈, 웅황 5돈 이상의 가루를 자주 뿌리며 오령지, 웅황, 폐모, 백지 등을 분말로 만들어서 따뜻한 술에 타서 자주 마신다. 또 와거, 웅황, 백반, 건양 등을 가루로 만들어 붙이고 동시에 먹고 해야 한다. 또 지네가 물어 독이 올랐을 때에는 독거미를 잡아 문지른다. 그리고 와우집, 오개혈, 오개뇨, 상백피즙, 청유, 황납을 이겨서 환부에 붙이면 제독이 된다. 독거미에 물려서 상처가 커지면 양유를 먹거나 청통엽, 토룡, 꿀, 웅황, 상백피를 잘 이겨 붙이고 람즙 한 주발, 웅황, 사양 각 한 돈씩 해서 다려 먹는다. 하루에 2번은 복용을 해야 한다. 버르게 쑤여서 금방 가라앉지 않고 붓거나 확대될 때에는 청고, 바나, 돼지기름, 우황, 청유를 가루로 만들어 이겨서
상추에 자주 바르면 제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산을 오르게 되면 너무 구틀이 살에 박히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그럴 때에는 맥즙을 3일간 먹으며 녹각가루, 돼지기름, 오용계, 백매육, 거미, 우슬근, 이굴가루, 상어뼈를 가루로 만들어 익혀서 수시로 상처에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상처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나리, 샌네의 머리가 아둔하여 일러주신 것을 한 번에 다 외울 수가 없사옵니다요. 그럴 것이다. 처음 들으면 대단히 복잡하고 번잡한 것 같지만 자꾸 듣고 실제적으로 조제를 해보고 하면 금방 손에 익게 되느니라. 백두산에는 사람의 피와 살을 노리는 야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는 산적이나 마적, 그리고 우리의 뒤를 쫓고 있는 관주를 경계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들 야수들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그럼 지금 칼을 빼어들고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 야수들은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피 냄새에 대단히 민감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겁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칼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고 야밤에는 불빛을 가끔 흘려주어야 하느니라. 정우와 을려는 온종일 보다회산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캤다. 보다회산은 물론 백두산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두산에서 비롯되는 백두대간의 큰 산이고 백두산과의 거리가 불과 100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백두산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개마구원의 한 거봉이라 할 만했다. 을려는 정우가 캐는 약초 하나하나의 이름과 용도에 대해서 묻곤 했다. 나리, 그것은 모가가 아니옵니까요? 그렇다, 이것은 모가이다. 모가는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열매지만 중요한 약재로도 쓰인단다. 모가가 약재로 쓰인다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쓰이는지요? 모가는 원래가 조선 고유의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과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에서보다는 조선에서 중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가는 각종의 창에 특효가 있다. 모가잎을 찧어가지고 환부에 발라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식에도 좋은 약효를 보여준다. 모가잎 삶은 물을 여러 번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단다. 또한 신경통과 각기병에는 모가 한 개를 썰어 편으로 만들어 두옵의 술에 달인 즙을 마시면 효염을 적잖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젖을 타서 마시면 한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배꼽 밑에 아랫배가 아프면 모가를 서너 조각 썰어서 큰 대추 3개와 뽕잎 7장을 같이 넣고 삶아서 그 국물을 복용한다. 이때 무쇠로 된 칼로 썰면 안 되고 일회 복용으로 효과가 없으면 재차 복용하면 반드시 특효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일상적으로 부인네들에게 흔한 일로 손발이 뼈나 근육이 삐어서 아플 때에는 모가를 썰어서 같은 양의 술에 넣어 삶은 다음에 곱게 찧어서 따뜻하게 환부에 붙여주거라. 식으면 뜨거운 것으로 교체해주고 하루에 3번 붙이면 효염이 뛰어나다. 허리 삐는 일이 부인네들에게 많은데 그럴 경우 모가로서 같은 처방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느니라. 나리, 모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약재로 쓰이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산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식용임과 동시에 약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 약효가 증명된 것만을 약재라고 일컫고 있을 뿐이다. 해거름녘이 되어서야 정우와 을려는 동굴로 돌아왔다. 짱구는 운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백두산 호랑이 발톱독이 독하기는 독하군. 짱구 장군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나리께서 움직이라고 명령만 하시면 어떤 백두산 호랑이보다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사옵니다요. 지금은 움직일 일이 없구나. 짱구의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들의 일일 뿐이다. 그들은 며칠을 더 묵었다. 그래도 짱구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상처가 크고 깊었을 뿐 어느 부위가 절단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짱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금 왕성한 원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드디어 보다의 산이 동굴을 떠났다. 허황령을 향해 백두대간의 능선을 타기 시작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이 험한 산악에 어쩐 일인지 사람이 다닌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길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었으나 분명히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비밀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여러 사람들이 눈에 띄고 알려진 비밀이었다. 보다회산에서 허황령까지 이르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악의 길이었으나 역시 끝은 있었다. 그들은 가히 구름 속을 걸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정우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이 가파르고 험준한 길 아닌 길을 걸었던 것이다. 정우는 짱구를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왜 걷는지조차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정우에게의 믿음 하나만으로 걷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은 이 순간 참으로 괴상한 존재였다. 사람은 어쩌면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을 걷게 하는 것은 오직 정우와의 관계뿐이었다. 그들이 허황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을련이가 소리쳤다. 나리, 저기. 그녀는 숨이 턱에 닿아 말을 더 잇지 못했다. 허황령의 너와 집에서 정우를 비롯한 일행은 을련이가 가리키는 쪽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늘을 찌를 듯한 허황령 한쪽으로 다 쓰러져가는 너와 집 한 채가 서 있지 않는가. 사람이 사는지 알아보아라. 직접 들어가지 말고 먼 데서 관찰하거라. 야, 이 첩첩산 중에 하늘보다 더 높은 구름바다 속에 저런 집이 있다니. 나리, 혹시 도깨비 집이 아닐까요? 도깨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은 괜한 말이다. 짱구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을련이가 잘 보도록 해라. 무기를 휴대하거라. 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정호는 학자이기도 했지만 무골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정호의 명령을 받은 을련이는 살금살금 너와 집을 향해 전진했다. 그녀는 물론 한껏 몸을 낮추었다. 너와 집은 너무나 퇴락했다. 게다가 그것은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었고 주변에 잡초가 자라 그 전경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누가 계시옵니까요? 을련이는 조용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는 집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집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아다녔다. 집은 일자집이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날이 아무도 없사옵니다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로구나. 빈집이구나. 그래도 빈집이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듯 하옵니다. 그렇구나. 저길 보십시오. 마당 한 구석에 파가 저렇게 돋아나 있지를 않사옵니까요? 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간도 쪽으로 넘어간 것 같구나. 날이 딜한산 밑에는 옹달샘도 있사옵니다요. 잘됐구나. 여기에서 며칠 묵으면서 짱구장군 상처나 치료해야겠다. 점점 더 산이 가팔라지는데 그 몸을 하고서는 도저히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약초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캐서 무산이나 회령장에 넘겨야겠다. 딸이, 여기는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 신선히 사는 데인 것 같사옵니다요. 먹을 것만 있으면 한겨울을 나고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구만입쇼. 그러니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첩첩산 중 하늘과 맞닿은 여기 산 꼭대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느냐. 집은 4칸이었다. 부엌이 1칸, 안방, 마루, 건넌방 이렇게 4칸으로 지어져 있었다. 짱구네가 안방을, 정우와 을련이가 건넌방을 차지했다. 그들은 방을 깨끗이 쓸어내고 집 전체를 청소했다. 그리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방마다 군부를 떼어 보았다. 하,
얼마나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가 살아보는고. 짱구는 마루에 앉아 감개무량하다는 투로 장탄식을 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도 샘물을 길어와 걸레를 빨고 방과 마루를 닦았다. 눈을 드니 멀리 보다회산과 최가령의 줄령들이 시야에 잡혔다. 백두산계 전체가 낙엽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찬 기운이 산악을 감돌았다. 가을은 어느덧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날이 오늘 밤은 군부를 아주 많이 집해야겠사옵니다요. 마음대로 하려무나 이제 짱구네야말로 신혼다운 신혼의 밤을 보내게 되었구나. 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요. 오직 나리만을 위하면서 따라다니느라 정말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요. 오냐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언제 여기를 떠날지 확실하지는 않다만 떠나는 날까지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거라. 호환으로 생긴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다고 의서에 쓰여 있느니라. 그러니 날씨가 아직은 차지 않으니 나는 마루에서 자겠다. 을련이와 한 방을 쓰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나리,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옵니다요. 그럼 이놈이 또 건넌방을 둘로 갈라드리겠사옵니다요. 그러면 두 분이 따로따로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 어떻게? 이놈이 통나무를 베어와서 방 가운데를 질러드리겠사옵니다요. 그러면 건넌방은 길쭉하니까 금세 두 개의 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요. 오냐,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굳이 사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만 정호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너와 집을 짱구네와 을련에게 맡겨놓고 주변을 둘러보러 나왔다. 백두대간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뜻이었다. 날이 쇳내를 데려가소서. 내가 제자를 떨쳐버리고 나갈 뻔했구나. 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운지요? 백두대간이 어떻게 뻗어내리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 짱구가 절름거리면서 큰 소나무를 베어왔다. 그는 어느 틈엔가 기파리가 쓰던 조그만 톱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건넌방을 두 개로 갈라놓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불편한지 가끔가다 얼굴을 찌푸리곤 했다. 저기 저 눈 아래로 보이는 연봉의 흐름이 곧바로 백두대간의 흐름이다. 저 흐름이 허학령, 포태산, 최가령, 백사봉, 두류산으로까지 흘러 거기서 북동쪽으로 장백정관을 떼어주고 계속 서남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조선반도를 흐르는 백두대간과 두만강 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장백정관과의 분기점을 곧바로 두류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서남쪽으로 흐르던 백두대간은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남하를 하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아무래도 황초령으로 보아야 한다. 그 아래에 마유령과 철옹산이 있으나 역시 황초령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이 분기해 나간다. 그래서 조선반도의 끝까지 백두대간은 흘러가나요?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다만 강원도의 태백산까지 흘러갈 뿐이다. 태백산에서 계속 남하하는 산맥을 낙동정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서남쪽으로 백두대간은 계속 뻗어내린다. 거기에는 소백산, 중령, 계림령, 이화령, 추풍령, 덕유산, 영지산을 거쳐 결국 지리산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지리산이 백두대간의 마지막인가요? 그런 셈이다. 지리산 아래로도 동남쪽으로 산맥이 뻗어 있으나 낙동정맥과 대칭적인 의미에서 낙남정맥이라고 일컬을 뿐 백두대간의 큰 흐름은 지리산에서 끊어졌다고 보아야 하느니라. 땅은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군요. 물론이다. 사람이 등뼈가 있고 거기에서 팔과 다리 그리고 갈비뼈가 뻗어나온 이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그럼 두류산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올라간 장백정맥은 우리가 백두산 등반을 끝내고 나서 시도하실 건가요? 물론이다. 그러니까 진안항자는 바로 지리산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북상할 것이다. 백두대간이 곧바로 진안항자가 자기를 만나러 올 길인 것이다. 을련아,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약초를 캐야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양식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기파리가 남긴 전때도 그렇게 많은 금전이 아니다. 그러니 백두산 약초를 많이 캐서 회룡구울에 가서 천국 상인들에게 고가로 넘기면 큰 이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이 한량이 없으니 우리는 언제나 노자를 축적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셋넷 온 힘을 다해 약초를 키겠사옵니다요. 약초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만 주옵소서. 그래, 내가 한 차례 강의를 했다마는 그것은 괴갈적인 것이고 약초는 실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느니라. 저기 머루와 다래가 무진장으로 흩어져 있구나. 저것을 많이 따서 짱구에게 먹이면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우선 호랑이 발톱독을 빨리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워낙 맹수라 그것의 발톱이 내뿜는 독도 예사로 지독하지 않다. 저런 과실을 많이 먹어야 그것들을 해독할 수가 있는 법이다. 자, 어서 저것들을 따거라. 네. 정우와 을려는 정신없이 머루와 다래 그리고 딸기들을 땄다. 그들은 담을 데가 없어서 정우가 적삼을 벗어 거기에 담았다. 그러자니 정우는 잇몸이 알몸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을련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의 잇몸을 외면했다. 을련으로 치면 남정네의 벗은 상의쯤에 얼굴을 붉히고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벌써 두 사람의 남편과 사별한 처지가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정호의 벗은 윗몸에 유난스레 얼굴을 붉히고 외면하는 것이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허황령 한편 골짜기의 너와 집에서 오래간만에 휴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휴식이라 하지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의 변화가 극심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날짜에 비해 너무나 일찍이 추위가 찾아오고 안개가 앞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끼는가 하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정말 잠시를 안심할 수 없었다. 날이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집을 비우고 도망을 친 이유를 알만합니다요. 정말 사람 살 때가 아니군요. 짱구가 말했다. 그럼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허황령이야 아직 본격적인 백두산이라 할 수 없다. 아직도 좋게 닷새는 더 걸어야 백두산 천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헌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잠시 몸을 녹일 뿐이다. 그럼 아직 백두산은 멀었습니까요? 물론이다. 이 고갯마루가 허황령인데 그저 한 4,600척의 높이일 뿐이다. 백두산 천지가 근 9,000척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허황령은 그야말로 백두산이 입구로 들어가는 채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허황령은 백두산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서히 겨우살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 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 그거야 뭐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무엇보다도 식량을 비축해야 하고 짐승을 잡아 그 털로 두터운 방한복을 만들어야 하고 약초를 비축하여 무산과 해령장에 내다 팔아 금전을 다소나마 준비해야 한다. 그것으로 생필품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날이 회령에서 진한 낭자를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요? 백두산을 얼른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워낙 물산이 풍부한 산이라 지금부터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두산에는 900종류의 약초가 있다는 서책상의 기록이 있다. 특히 백두산에만 있는 3대 약초인 산삼과 당삼, 황기는 캐기만 하는 날에는 큰 금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에는 1,400여 종의 식물과 400여 종의 동물이 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동물을 잡아 털을 곱게 다듬어 비축해야 하고 또 약초를 캐서 잘 보관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요. 그럼 우리 네 사람의 손으로는 참으로 바쁠 것 같사옵니다요. 그래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런데 날이 그렇게도 많다는 짐승과 약초에는 대략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요? 을련이가 물었다. 언년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우를 쳐다보았다. 언년이는 짱구와의 결혼 생활에 아주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치른 그녀가 짱구와 궁합이 잘 맞아 정신이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글쎄다. 나 역시 내 스스로가 조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책상으로 알아낸 것이라 장담을 할 수는 없구나. 그래도 셋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사오니 어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옵소서. 을련이가 다그쳤다.
그녀는 확실히 압구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호를 따르는 처지가 아닌 것이다. 그녀는 그야말로 정호의 제자인 것이다. 글쎄다. 짐승으로는 역시 백두산 호랑이를 비롯해서 자초, 꽃사슴, 수달, 표범, 곰, 노루, 다람쥐, 독제비, 토끼, 고산지 토끼, 멧돼지 등등이 있고 이들 짐승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재로는 호골, 녹용, 녹태, 녹편, 사양, 웅담, 수달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기 특효약으로 가격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백두산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류로는 텃새가 130여 종, 철새가 200여 종에 이른다. 그러니까 백두산은 새들의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중 중요한 새들로는 백두산 특산인 원앙과 먹황새, 꾀꼬리, 파랑새, 어치, 꿩, 노랑떼까치, 노랑할미새, 오색 딱따구리, 수리부엉이, 바위종다리, 깔새 등이다. 내가 갑자기 읊으려니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구나. 나리, 그렇지 않사옵니다요.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샌네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요. 그런데 약재로는 어떤 것이? 약재로는 조금 전에 말한 산삼, 당삼, 황기를 비롯해서 평패모, 세신, 천마, 부고미자, 두양, 장백서양, 원호, 천산용, 방풍, 위령선, 선화련 등이 있느니라. 900종이나 되는 약재의 이름을 갑자기 다 외우기가 벅차구나. 내가 이제 천천히 실제로 약재를 보고 설명을 해주겠다. 과연 백두산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요. 나리, 우리 그만 더러운 놈들이 득시글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캐먹으면서 여기서 살면 되지 않을까쇼? 아무려면 그럴 수야 있겠느냐? 세상에는 더럽고 사악한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질고 현명한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은 법이다. 너무 세상에 실망을 하지 말거라. 소위놈들이야 나리가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만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요. 짱구야, 지금 마침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로구나. 그러나 백두산은 날씨 하나만은 아주 고약하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하산하지도 못하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기후는 백두산으로서는 참으로 희귀한 것이다. 이럴 때 하루라도 빨리 짱구의 상처가 낫기를 바랄 뿐이다. 어마, 그렇게 기후가 나쁩니까요? 그렇단다. 백두산 일대는 조선 반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다. 그것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서 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9월 초순부터 5월 말까지 줄곧 눈이 내린다. 적설량이 많이 쌓일 때에는 평균적으로 석자를 넘어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제대로 길을 찾아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겨울이 9개월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가 너무나 짙어 1년에 한 달가량밖에 태양을 볼 수 없단다. 자, 그래도 이 집이 좋다고 여기 오래 있자는 말을 하고 싶으냐? 나리, 그럼 어서 여기를 떠나야겠습니다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지만 너무 겁을 먹지는 마라. 아직은 여유가 있느니라. 무엇보다도 너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니라. 약재를 제때 바르고 복용하지 않으면 도져서 큰 고생을 할 염려가 있다. 그들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방 안에 모여 앉아 얘기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정호는 언제나 집 밖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들의 동정을 살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었다. 계절적으로 보아 여기까지 올라올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었다.